예, TBT지와 명상, 기말고사, 그 문제, 출제 유형과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우리가 그 비대면 온라인으로 웹엑스를 이용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험을 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클래스에 이미 공지를 했고요. 일단은 이제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어, 이제 웹엑스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제 수업은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자료 화면, 그러니까 자료들을 이제 그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실시간, 예, 웹엑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웹엑스로 시험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까 해서 좀 시험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시험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은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이제 40분 사이, 70분 정도죠. 70분 정도인데, 그 시간에 이제 다 입장을 하셔야 되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만약에 이제 늦게 입장을 하면, 아마 시험 점수에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시부터 여러분들이 대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10시 반 대기 한 20분 전에 이 클래스 여러분들을 보시면 과제 관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20분 전에 시험 문제지를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고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반에 이제 저희가 웹엑스를 저는 킬 텐데, 그래서 10시 반에 모두 다 입장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큰 강의실에 이제 다 모여서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시간에 입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답안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실물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 클래스에 있는 과제 관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시간 엄수, 이제 제 시간에 들어오는 거 10시 반부터 11시 40분 사이에 시험을 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10시쯤에부터 여러분들 스탠바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전에 제가 과제 관리 시험 문제를 올릴 테니까 그것을 시험 문제를 다운로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지를 미리 받아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의 답안지 작성은 10시 반부터, 그러니까 수기로 쓰는 거예요. 수기로 쓰는데 A4 용지 혹은 이제 노트에 써서 이제 답안을 작성하고, 그렇게 이제 답안을 작성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클래스 과제 제출, 과제 관리에 있는 과제 제출 편에 이제 그 사진 찍은 내용들을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 여러분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웹엑스를 킬 텐데, 핸드폰의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집의 공간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공간에 주변에 이제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여러분들이 이제 수기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주변에 책이 없고 이런 어떤 모습들,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장소 얼굴이 일정한 어떤 각도가 나오게끔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한 예시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예시대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모습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A4 용지나 아니면 이제 노트에 이제 써서 올릴 텐데요. 그때 반드시 학번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이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문제가 쭉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 그 문제의 그 순서대로 답안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번 문제가 있으면 1번이라고 그 문제의 번호를 쓰세요. 근데 이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문제마다 배점이 다 달라요. 어떤 문제는 15점짜리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는 5점짜리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지를 받아보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혹은 그 중에서 배점이 많은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1번이 먼저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5번 문제가 가장 배점이 크니 이 5번부터 작성을 하는 것이 이제 더 낫겠죠. 유리하겠죠. 그래서 5번부터 이제 답안을 작성할 거면 5번이라고 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의 번호를 써라.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보내준 내용을 제가 채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흐릿하게 나와요. 그래서 얇은 샤프 펜슬이나 그 다음에 얇은 펜으로 볼펜으로 적으면 제가 그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안을 정확하게 인식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하고 굵은 볼펜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본은 이제 당분간 채점이 모두 끝날 때까지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10시 반에 이제 웹엑스 지금 제가 공지로 올려놓은 화상 강의에 그 방번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해서 이제 입장을 하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아까 각도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카메라가 중간에 이제 그 핸드폰 화면이 꺼지면 이제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약간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한테 조용히 이제 다른 학생들은 시험 치고 있으니까 채팅창으로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모두 마이크를 처음에 켜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웹엑스에 들어와서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지, 왜냐하면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의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자동 꺼짐을 해제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전화가 오면 안 되니까 전화가 오면 화면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방해 금지 모드로 또 설정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충전이 되지 않으면 전원이 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전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충전을 미리미리 하기. 이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음소거 하지 말고 소리를 켜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리를 켜놓고, 그리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집이면 부모님한테 지금 실시간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 좀 주변인들한테 좀 조용한 환경을 이 되도록 좀 협조를 미리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휴대폰 화면이 꺼지지 않도록 디스플레이 자동 꺼짐을 해제해 놓고, 그 다음에 전화가 오지 않도록 방해 금지 모드로 해놓고 충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음소거 하지 않고 이제 웹엑스의 소리를 켜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끄면 제가 또 교수자가 킬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긴 해요. 그리고 시간 내에 이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한 번 더 간추려서 여러분들 또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한 부분들을 이제 꼭 명심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중간에 지금 설명한 부분 시험을 어떻게 시험을 기말고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저한테 이 클래스에서 쪽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하거나 또 더 빨리 이제 답을 듣고 싶으면 전화로 연락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고, 잠깐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이 클래스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시험 문제는 모두 11문제입니다. 11문제이고 다 논술 문제입니다. 자,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 볼게요. 학습 자료실에 보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되는데 1주차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처음에 이제 강의 첫 1주차는 그거였죠. 오리엔테이션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수업을 설명하는 것이었고, 2주차 강의 자료는 아마 어떤 거였지?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달라이라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네요. 이제 이것도 이제 기말고사에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3주차 가봅시다. 3주차는 어떤 거지? 예, reincarnat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환생에 관련된 내용들. 예, 우리가 이 부분도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3주차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볼까요? 4주차는 이제 3주차의 내용들을 한 주 더 했었네요. 그럼 5주차 자료 볼까요? 5주차.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고제 부분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특히나 이 3고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육도윤회라고 해서 불교의 윤회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시험 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6주차 자료 볼까요? 6주차 자료에서 6주차도 이제 고성제인데, 그러니까 말했듯이, 예, 3고하고, 그 다음에 이런 육도윤회, 그 다음에 불교의 윤회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제네요. 집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냈습니다. 그래서 집제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6주차 자료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5주차, 6주차 다 시험 문제와 관련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7주차 볼까요? 7주차는 역시 집제인데, 집제가 이제 카르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7주차 집제라는 것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마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카르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카르마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제 카르마의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 우리가 카르마 중에서도 이제 이런 윤회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서 제가 10가지의 그 시박과 그 다음에 이것도 10불선 혹은 시박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7주차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 다음에 8주차 보겠습니다. 예, 8주차에 보면 이제 이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카르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예, 윤회에 태어나게 하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게 하는 업이라는 카르마라는 것이 10악과 그 다음에 10선이라고 그러죠. 10가지의 그 10불선과 10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악은 뭐예요? 악도에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몸으로 짓는 것이 이제 3가지, 그 다음에 말로 하는 것 4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하는 것 3가지. 이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악도에 태어나는 반대로 선도에, 선신이나 인간에 태어나는 게 하는 10선도 어떻게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는 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과보에 대해서 선업과 악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고, 자, 그래서 8주차에도 내용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주차 볼까요? 9주차, 10주차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예, 그러니까 집재가 이제 업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번뇌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이제 번뇌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번뇌라는 것이 무언가, 그 다음에 번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번뇌의 종류, 이런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번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번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명이죠, 무명. 그래서 이 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명 가운데서도 윤회를 하게, 업을 짓고 그 다음에 윤회를 하게 만드는 그런 근원적인 무명이 뭔가, 예, 요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 무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의 문제를 가르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 여러분들을 정리를 해서 하면 아마 쉽게 문제 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주차, 10주차 봤고요. 그 다음에 11주차 강의 볼까요? 11주차 장애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 예, 멸제죠. 이제 멸제와 도제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이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11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성제가 가지고 있는 의의, 그리고 이제 사성제가 고진멸도의 순서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래서 11주차에 나와 있는 자료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12주차 볼까요? 12주차는 예,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부분도 꽤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이제 크게 이제 4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반드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런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지,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종합적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쓰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수업을 안 듣고 자료만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쓴다면 그래도 한 7, 80%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기존에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좀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좀 유리할 것이고, 그리고 수업 들으면서 이제 뭐 노트 필기를 했다거나 정리를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 수준 정도의 이제 정도로만 이제 답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뭐 그래도 자료만 가지고도, 자료만 공부해도 아마 이제 시험을 치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13주차, 이 내용들은 명상에 대한 내용이었죠. 명상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어떤 그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명상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질문이 주로 이제 그 사성제 위주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3주차 자료를 봤고요. 마지막에 14주차에도 한 문제가 나오긴 해요. 한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예, 제가 설명드렸듯이 티베트의 보물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주차까지 대략적으로 강의자를 살펴봤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이 모두 이제 출제자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가 말고 수강생 학습 활동 관리에 보면 시험 관리라는 데 말고 과제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이제 보면 일반 과제 기말고사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사용 여부가 아직 미사용인데, 제가 여기에 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시 반, 한 10시 한 10분쯤에 제가 여기에 문제지를 올릴 거예요. 문제지를 올릴 텐데, 여기 아직 미사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 과제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제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안 작성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쪽에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요. 뭐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설명을, 이 정도면 이제 설명이 다 대략적으로 끝이 났는데, 지금 기말고사 진행할 때 주의사항들, 이런 것들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또 재공지를 하겠습니다. 재공지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을 아마 그 웹엑스 그 화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 이런 적이 진짜 처음이네요. 수업을 한 것 같은 생각도 잘 안 드는데, 직접 이제 만나지 않고 이렇게 한 학기가 끝난다는 게,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온라인 상으로만 서로 일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해서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한 학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율적인 전부 다 대부분 이제 수업을 또 본인이 제대로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자율의사에 맡겨진 것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제 수업을 들었을지, 그리고 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 화상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시간 이제 화상으로 이제 그 기말고사를 이제 진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주의사항들을 기억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말고사의 출제 유형은 이제 11문제이고요. 뭐 그 다음에 모두 그 이제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들, 강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답식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뭐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수월하고 저 역시도 이제 채점하는데 수월한데, 그러면 너무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이 그 수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 배워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논술하는 어떤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그 채점하는 사람, 교수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인문학에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접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것을 또 글로 이렇게 옮겨 쓰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논술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너무 어렵지 않을까, 내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 못하면 같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게 논술을 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달가워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슷한 수준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즉각 연락을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6월 25일 10시 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